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딸 하나 키우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워킹맘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애가 조금만 크면 나아진다는 말을 믿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몇 번이나 관둘까 생각도 많이 했답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옆에서 제가 꼭 지켜보고 싶었고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아이와 꼭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저희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제가 원래 남매인데 제가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저는 엄마 쪽에서 자라게 됐고 아빠가 오빠를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일어난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날 일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솔직히 엄마 혼자 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워보니 더더욱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공동 육아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도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이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데려다 주면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학교를 하면 청소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집에서 아이 간식을 챙겨주시고 아이는 간식을 먹고 나면 학원에 갑니다. 그때부터 이모님은 저희 집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시죠. 사실 이 이모님과도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손맞춰 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연을 맺은 사람과 오래 가고 싶어서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하고 월급도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도 노동이고 저희 집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어떤 걸 원하는지 서로 합을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에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지나보니 별일 아니기도 한데 저와 이모님의 살림 스타일이 좀 달라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죠. 저는 음식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하루 이틀 내로 다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집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 음식에 예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일찍 퇴근을 해서 이모님 일 좀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갔는데 파란 고추가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자마자 어제 먹은 닭볶음탕이 생각났습니다. 이모님, 혹시 어제 저희 먹은 반찬에 이거 넣으셨어요? 네, 넣었죠. 고추랑 파가 좀 시들긴 했는데 괜찮았어. 그래서 넣었어요. 왜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 곰팡이 피었는데, 그럼 어제도 곰팡이 피어 있던 거 아니에요? 아, 어제 내가 쓴 부분은 곰팡이 안 핀 부분이야. 그거는 한쪽에 그냥 두어서 그쪽에 있는 건 안 썼어요. 진짜로?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여기만 핀다고 해서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곰팡이라는 게 원래 한쪽에 피면 다른 한쪽에도 전부 다 균이 있는데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아까워하셔도 돼요. 제가 식재료도 매번 다 사놓고 부족하지 않게 두는데 필요하신 거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채워두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거에 예민해서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고 나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진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하고 또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에 배인 습관이신 건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모님이 솔직히 100%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이 반찬을 챙겨주실 때도 그릇에 담아달라고 했지만 그냥 반찬 통째로 가져와서 음식이 금방 상한 적도 많고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에도 그릇에도 잔여물이 남아있어서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은 이모님입니다. 우선 해주시는 음식이 저희 가족의 입맛과 잘 맞는다는 겁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정도로 반찬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옷 입으시는 센스가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그때도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나 신발 같은 것도 맞게 잘 코디해 주시고 빨래를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서 항상 아이 몸에서 그리고 신랑 옷에서도 뽀송뽀송한 냄새가 납니다. 그 외에도 성격도 털털하시고 뒤끝도 없으셔서 저희 가족이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있죠. 이모님이 성격이 편하셔서 그런지 집 공사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틀 정도 묵으셔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가족 모두가 거부감 없이 심지어 제가 먼저 이모님, 그럼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계세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이모님만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지내도 돼요? 저야 좋죠.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모님도 자식들 다 키우고 출가 보내시고 남편분도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사셨던 터라 제가 친정엄마처럼 대해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제 딴에는 잘해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저도 포기하게 되고 이모님도 미안하다고 계속 하시니 불편하고 서로 좀 그저 그런 상황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랑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오늘도 이모님이 반찬통 열어서 그냥 반찬 주시길래 불편했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거든. 근데 오히려 이모님이 나서서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어. 우리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 이렇게 먹는 게 안 좋다고 TV에서도 말하더라고. 무슨 세균이랑 이런 게 반찬통에다 들어간다며? 그럼 안 되지. 그거 몸에 안 좋은 거잖아. 하고 말씀하시는데 괜히 내가 죄송하기도 하고 난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엄마 생각나. 엄마였다면 애초부터 저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싶어. 우리 엄마 진짜 깔끔한 사람이었던 거 당신도 알지? 그런 것도 다 성격인가 봐. 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항상 우리 집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진짜 먼지 한 털 없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가 일일이 쓸고 닦고 하는 건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애기 키워보고 일해보니까 알겠더라. 집안일 하면서 애 키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만 그걸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모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 우리 엄마처럼 잘해드려야지. 내가 못해드린 거 이모님한테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해.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 나도 계속 참으면서 지내는 게 맞겠지? 하고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쉽지 않지. 장모님이 워낙 잘해주셨잖아. 우리 딸도 잘 봐주시고 아무래도 친손주 봐주는 거랑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같나?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리긴 했지만 그거랑은 또 별개잖아. 장모님 참 이렇게 일찍 떠나신 게 나도 많이 아쉬워. 장모님이 또 워낙 우리한테 잘해주시기도 했고 날 이뻐해 주시기도 했잖아. 그치? 아들 하면서 나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어. 난 가끔 집에 가는 것보다 장모님 댁에서 자는 게 더 편했어. 음식도 잘해주시고 항상 잘 때도 편하게 자라고 이불도 몇 겹씩 깔아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아쉽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런 사고로 말이죠. 정말 사람 앞일 모른다고 전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좋아해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는 참 좋은데 당신 엄마나 누나 왜 그럴까? 이런 거 보면 결혼 참 불공평해. 항상 여자들이 손해인 것 같단 말이지. 난 나중에 우리 딸 크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한다고 하면이냐 내가 말릴 순 없지만 결혼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직도 진짜 당신 엄마랑 누나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진다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아?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에휴 하고 한숨을 쉬고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솔직히 자기 가족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저도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니 남편에게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랑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집 식구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보고 결혼하긴 했고 그때 제 결정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저는 남편만 보고 결혼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희 팀은 아니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언제 봤는지 마음에 든다고 저희 팀 선배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팅을 하게 됐죠.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수더분하니 순수해 보였거든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고 소개팅 첫 자리에서 제게 호감을 보이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 아니,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해줄게. 하고 금방 전화를 끊긴 했지만 솔직히 좀 매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전화가 자주 오네요? 하고 대놓고 물었더니 머쓱했는지 제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누나가 저를 아직도 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살 차이 나거든요. 5살이면 좀 차이 나긴 하네요. 막내라서 예쁨 많이 받고 자랐겠어요? 그렇다기보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두 사람을 많이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좀 있죠. 아무래도 남자가 집안에 저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힘쓰는 일도 제가 하게 되고 특히 엄마는 안 그러는데 누나가 저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우물에 내놓은 애 같나 봐요.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그냥 가족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도 남매도 없고 혼자 자라다 보니 그런 전화가 부럽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죠. 제가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친구들 중에 외동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 남매나 자매의 장점을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남매가 있다는 건 참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2-3번 정도 만나고 사귀게 됐는데 3번째 만남에서 남자친구가 꽃을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이 사람은 꽃을 챙겨올 사람이 아닌데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누나야? 하고 먼저 물어봤죠. 왜?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하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누나. 좋아하더라. 나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고마워, 알려줘서.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누나가 꽃 선물을 하면 좋아할 거라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고마웠습니다. 우리 누나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여자들 중에 꽃 싫어하는 사람 없다면서 알려주더라고. 실망했어? 하고 묻는 겁니다. 실망은 무슨, 고맙지. 솔직히 오빠가 꽃 사와서 좀 놀랬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고 누나가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누나한테 많이 물어봐. 누나가 그래도 오빠보단 내 취향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날 정말 데이트는 끝내줬습니다. 꽃 선물도 받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귀면서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죠. 신입인 저를 몰래 잘 챙겨주기도 하고
자기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직원들 평판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28살, 남자친구 나이는 30에 넘을 때였는데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20대이기도 하고 고작 1년밖에 안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하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정식으로 청혼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 망설여졌던 걸 보니 아직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고맙게 저를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나면 헤어지는 게 수순이라 생각했고 저도 헤어질 각오로 하고 말한 거였는데 고맙게도 저를 기다려준다고 하니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사실 저는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남자친구가 저를 조르기도 했고 저를 보면 하는 말이 나는 빨리 우리 누나랑 엄마한테 너 소개해주고 싶어.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알아? 결혼은 늦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가 어떤 애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대. 그냥 가볍게 밥 한번 먹는 것도 안 돼? 하면서 저를 조르더군요. 당연히 안 되지. 솔직히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맞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 부모님 만나 뵐 거고 그때까진 그 누구도 안 만나. 오빠 친구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결혼 준비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 집 먼저 인사 갈 거야. 그건 순서인 거 알지? 그건 꼭 지켜주면 좋겠어. 너희 부모님 먼저 만난다고? 그게 언젠데?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님, 엄마 만나기 좀 부담스러우면 누나 먼저 만나는 건 어때? 기억나지? 우리 누나 처음에 너랑 사귈 때 너한테 꽃 선물도 하라고 하고 레스토랑도 예약해주면서 우리 둘 연애 응원해준 사람이야. 솔직히 네가 시댁이라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알겠는데 누나는 시댁이라 하기 좀 그렇지 않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너 보면 정말 예뻐할 거고 내가 결혼 생각 있다고 하니까 여동생 생긴다고 엄청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누나라도 먼저 만나자. 이번 주 주말 어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기도 했고 간간히 누나랑 통화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저도 좋다고 허락을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누나를 먼저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가족을 만나봐야 제 결혼 생활을 미리 그려볼 수 있고 가족들을 미리 만나봐야 분위기 파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만남을 갖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평일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나가 저희 회사 앞으로 오기로 했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멀리서 봐도 누나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머리만 길었지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겼고 뭐랄까 스타일이 좀 화려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근처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너구나? 반갑다. 근데 여기 되게 멀다? 난 가까운 줄 알고 내가 간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한테 오라고 하고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라고 할 걸 그랬다. 그치? 하면서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언니도 저를 보면서 말 편하게 해. 우리끼리 만날 때는 그냥 언니라고 해도 되지 뭐. 어른들 있을 때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성격도 쿨해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비록 점심시간 1시간이라 그 사람을 전부 다 알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언니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번호 알려줄 수 있어? 그냥 가끔 연락이나 하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가끔 연락을 하자던 언니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별 내용이 아닌 시덥잖은 얘기들이었죠. 뭐해?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언니는요? 나도 먹었어. 주말의 시간 어때? 용훈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이번에 재밌는 거 개봉했던데? 하고 셋이 만나길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에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같이 가자니 싫고 혼자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디야? 잠깐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못 가서. 그게 문자가 아니라 언니가 주말에 같이 영화 보자는데? 누나가? 누나한테 연락 왔어? 영화 보자고. 내가 잘 말할게. 넌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사무실로 와줘.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자친구 사무실에 갔더니 남자친구는 정말 이 얘기만 했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언니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좀 쓰였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잘 말한 거 맞지? 언니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시네? 잘 말했어. 난 몰랐지 누나가 계속 연락하는지. 누나가 좀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일하던 직장에서도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되고 남자친구도 없고 하니까 마음들 곳이 없나 봐. 그래서 너한테 좀 의지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 부서가 요즘 바빠서 내가 많이 못 챙겨줬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한테 연락했던 것 같아. 미안. 많이 불편했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나 또 누나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더 신경 쓸게. 하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든든하기도 했고 뭐 때문이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김서방, 김서가 하면서 술도 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내주셨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언니까지 만나야 하니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다. 네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안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치? 하고 비꼬듯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더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집에 있어? 하고 말을 끊어줬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내오면서 왔니? 반가워. 아이고,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해? 그냥 우리 먹는 대로 차렸어. 반찬 한두 가지만 좀 더 했어. 괜찮아?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차려주셨는데요. 저희 집도 이만큼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죠. 처음 만났지만 너무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제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제일 불편하게 한 건 언니였지만요. 뭐랄까,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언니가 나서서 시어머니 짓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고기 반찬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면 젓가락을 고기에 가져가면서 용훈아, 너 고기 좀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말랐어? 보통 연애하면 살 좀 찐다던데 넌 어째 살이 쭉쭉 빠지냐? 하고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애가 얘야? 적당히 해. 누가 보면 네가 부모인 줄 알겠다. 부모인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하고 언니를 말렸죠. 그럼 언니는 웃으면서 솔직히 용훈이 내가 다 키웠지 뭐. 애 어릴 때 내가 기저귀 다 갈아주고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안 한 게 뭐야? 엄마는 바쁘다고 나한테 용훈이 맡기고 나가서 돈 벌었잖아. 그래서 내가 용훈이 다 키웠지 뭐. 내가 누나긴 하지만 거의 엄마나 다름이 없어. 솔직히 엄마는 잘 모를걸? 나랑 용훈이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하면서
신랑 옆에 쪼르르 달려가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힐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오버한 건가? 싶어서 자기 자리라고 가더라고요. 분위기는 순간 싸해졌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누나 오바야. 무슨 누나가 엄마야? 엄마는 엄마고 누나는 누나지. 밥이나 먹어. 하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도 그렇고 남편 집도 그렇고 형편도 비슷하고 직업도 똑같고 해서 누가 더 낫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뭐랄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저희 부모님도 숙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상한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서 또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첫인사치고는 큰 소동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상견례 때는 누나가 참석하지 않고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님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 7개월 저희 두 사람은 긴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고 정말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아직도 집에서 독립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수시로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찬은 뭘 먹었는지 일일이 보고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당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누나가 왜 그래? 우리 신혼이 그렇게 궁금하시대? 그럼 본인 남자친구 사귀면 되잖아. 왜 자꾸 당신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참견하시는 거야? 설마 얼마 전에 당신 뜬금없이 닭볶음탕 먹고 싶다고 한 것도 누나가 시킨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통화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건데 왜 그래?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로 내가 연락 2배는 더 받고 있어. 그런 수고도 좀 알아줄 수 없어? 내가 당신한테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 가족이랑 통화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사건건 다 참견하니까 그렇지. 말 나온 김에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 언니 너무 불편해. 어머님보다 언니가 더 눈치 보이고 왜 신경 쓰이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 모른 척 했지만 당신이 언니한테 매달 돈 보내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걸 왜 보내주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언니도 이상한 것 같아. 어린 나이도 아니고 돈 벌 수 있잖아. 그렇다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시어머니가 이랬으면 이해라도 하겠어. 나이가 있으시니까.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는 거 자식 된 도리로 못할 짓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해. 근데 누나를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는 일 안 하신대? 그렇다고 당신이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거 그걸로 생활비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친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면 30만 원으로 한 달 사는 거 무리일 텐데.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게 가능해? 아니 우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줘? 하고 따졌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왜 알면서 말 안 했어. 사람 미안하게. 정말 나도 모르겠다. 그래 누나한테는 죄책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나도 누나 설득 중이야. 뭐라도 해보라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발 재촉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지금 누나도 뭐 해본다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되면 잘 되면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결국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고 언니도 같이 온다는 말에 신경이 쓰였지만 식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두 사람을 집에 초대했는데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에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식구예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 결혼 전부터 몇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친구 같은 사이라고나 할까요?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고 남편은 그걸 보고 누나 카메라 내려 뭐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아, 편집. 뭐야, 진짜.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줘? 요즘 내 채널 인기 대박인 거 몰라? 가족끼리 모여서 다정한 모습 좀 연출해보려고 하는데 왜 다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아, 다시. 엄마 다시 나가자. 문 열고 들어갈 테니까 너도 좀 웃으면서 반겨주고 카메라 보고 놀라지 말고. 알겠지? 하면서 제게 이런저런 연출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고 집안에서 남편을 보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하고 물었더니 몰라. 무슨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저러네? 나도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걸 보는 사람이 있나 봐. 유명해지면 돈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면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겠다고 카메라도 사고 노트북도 샀어. 편집을 해보겠대.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두긴 했는데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좀 도와줘. 그래야 나도 좀 자유롭지.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런 건 뭐 아무나 성공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뭘 해본다고 하니 우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라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는 거 싫어서 저는 문을 열고 언니, 근데 카메라에 저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신우가 어색한 멘트를 치며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엄마 생신인데요. 너무 착한 우리 올케가 엄마 생신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근데 죄송하지만 얼굴이 나오는 건 싫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차려던 밥상을 카메라로 쫙 한번 훑더니 와, 굉장한데요? 저희 집 시댁이라 불편할 만도 한데 저희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하고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불편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겁니다. 겨우 밥을 퍼서 입에 밀어넣는데 카메라를 끄더니 아, 배불러. 못 먹겠다? 하고는 소파에 눕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누나 뭐해? 엄마 케이크라도 불게. 앉아. 하고 말했더니 다시 카메라를 켜면서 아, 맞다. 엄마 생신인데 케이크를 안 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케이크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집 앞 빵집에서 구매했는데 여기가 20년이 넘은 베이커리예요. 상호명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 근처에 있으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하고 저희한테 초를 꽂으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신우의 유튜브 촬영에 협조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가 식구들이 가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일이 바빠지니 남편에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좋아졌죠. 하지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기쁨과 슬픔은 같이 온다더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 왕래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빠랑 간간히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엄청 떨리더라고요. 은주야, 은주야 하면서 제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래? 뭐야, 무슨 일인데? 그게 네 엄마가 사고가 났다는데 나도 지금 병원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너도 얼른 와.
빨리! 하면서 병원 주소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 2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가 도착했더니 엄마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 영안실로 안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분명 어제까지 저랑 웃으면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게 전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 장례도 준비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부고 소식도 알려야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현실이었습니다. 앉아서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사안이 명확하니 부검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던 게 남편이 저 대신 모든 일을 다 처리해줬습니다. 아빠를 자주 못 봐서 어색할 만도 한데 장인어른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전 구석에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인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 첫날 시어머니와 신우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이라고 깔끔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제가 연락도 못 드렸는데 와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과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얼굴 닦고 머리도 다시 묶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만나러 갔죠. 근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왜 그래, 진짜. 이러지 마, 정말. 하면서 신우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저를 쳐다보며 신우가 말하더라고요. 옳게. 근데 여기서 카메라 좀 켜면 안 돼? 그냥 나 밥 먹는 것만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10분만 찍을게. 하고 카메라를 켜는 겁니다. 형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조용히 다 식사만 하고 가시고 솔직히 호상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걸 꼭 찍으셔야겠어요? 하고 날카롭게 얘기했죠. 아니, 나 그냥 나 밥 먹는 것만 찍는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먹는 것만 찍을 거야. 먹방 알지? 그냥 장례식 먹방이야. 그러니까 그냥 밥만 조용히 먹는 거라니까? 내가 뭐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냥 밥만 먹는 거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러세요? 그냥 드세요. 아니면 그냥 가시든가요. 제가 지금 형님이랑 이런 걸로 말싸움할 기분이 아니에요. 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하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우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너한테 해달랬어? 그냥 나 밥 먹는 것만 찍겠다잖아. 내가 돈을 안 냈어? 아니면 안 오길 했어? 솔직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엄마만 온다는 거 내가 그래도 우리 집 생각해서 따라온 건데 넌 고마운 줄 모르고 왜 그래 진짜? 솔직히 이거 밥값 얼마나 한다고 승질이야 승질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이 온전히 저희 둘에게 쓸렸고 조심스레 신우를 말리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신우가 싸대기를 세게 때리더군요. 너 진짜 착착해 착착.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게 뭔 못 배워먹은 짓이야. 이깟게 뭐라고 이래? 하면서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하고 신우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할 말은 다 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우리 집 딸이 귀하면 남의 집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게 못 배운 애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깟게 뭐라고 이래, 이깟게. 하면서 바닥에 던진 카메라를 몇 번이고 내동댕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신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밖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저렇게 경우 없는 애는 아닌데 내가 제대로 교육시키마. 에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이해해드렸으면 되는 건데 저도 죄송합니다. 하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식사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발인까지 전부 마치고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출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들었다며 제게 용돈이라고 100만 원이나 보내주셨는데, 전 감사 인사도 못했고 출산하고 나서도 남편이 몇 번 아이만 데리고 가서 어머님과 만남을 가질 뿐 제게는 절대 오지 말라며 한사코 저와의 만남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편했고 신우 만날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우는 유튜브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결국 유튜브를 하다가 일반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지금은 회사를 다닌다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고, 신우 역시 평생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기억이 제게 엄청 충격적이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저도 그 이후로 신우 볼 생각 안 하고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가 앞서 막아주시니 감사했습니다만,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민망해서 절 못 보시는 걸 알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분명 신우와 엮이게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